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정은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앞에 타이틀하고 마찬가지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특히 바이오 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고 기술이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이사이에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질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생물을 비롯한 동물세포 또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큰 탱크에다가 세포를 집어넣고 잘 키워서 내가 원하는 의약품, 소재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죠.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그 컨트롤이 된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특히 산소라든지 뭐 pH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된 곳에서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바이올로지스트들은 뭐를 하냐면 이런 거는 다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엔지니어들이 많이 할 거고요. 우리 바이올로지스트는 뭐냐면 이 안에다 집어넣을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일럿 플랜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 공장 정도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바이오 리액터 또는 퍼먼트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이제 공장에서 구경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카스 맥주 뭐 이런 걸 혹시 구경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 한 뭐 최소한 몇십만 리터 정도의 그 탱크에다가 효모를 넣고 우리가 원하는 그 맥주를 발효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에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탱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들의 캐파잖아요. 능력이니까 거기에 뭐 몇 톤짜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한 12,000리터 정도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12,000리터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되는데 그걸 총 합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30K면 30킬로리터잖아요. 그러니까는 3만 리터짜리가 되는 거고 이게 15만 4천 리터가 되겠죠. 이 전체가 하면 굉장히 많이 되겠죠. 토탈 600K, 600킬로리터 정도가 되는데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는 1등, 2등, 뭐 론자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렇게 탱크 사이즈로 그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요즘에 바이오 제조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바이오 제조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 오송이 가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데가 CMO, 특히 공장을 가지고 제조 생산해 주는 거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저희들 뭐 90년대 이후에서도 굉장히 바이오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대기업이 바이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뭐 이런 공장을 지으려면 조 단위 이상의 땅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려 그러면 하나의 프로덕트가 최소한 1조 원짜리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바이오 쪽에서 제조하면 제품의 그 시장 사이즈가 뭐 100억, 200억 이거밖에 안 되니까 100억, 200억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삼성이나 아니면 옛날에 현대 이런 데서 바이오를 안 하죠. 못 하죠.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바이오를 못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를 어마어마하게
잘 하기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조금 우리 바이올로지스트, 우리가 바이오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죠. 여기 탱크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넣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유전자 공학을 통해 가지고 DNA 자르고 붙이고 해서 플래스미드 만들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거를 미생물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플랜트에다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초셀과 같은 애니멀 셀에다 집어넣을 거냐 해서 그거를 적당하게 괜찮은 것들을 골라낸다 그러면 공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스케일업 스터디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스터디도 필요합니다. 물론 생산해내는 탱크 속에 있는 의약품을 내가 주사제까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리커버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세포,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요. 하일리 스킬풀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고, 여기는 공장이잖아.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제조의 어떤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가 DNA부터 mRNA 프로테인으로 가는 센트럴 도그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이 있고 그의 오페론이 있고 프로캐리от 같은 경우는 프로모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이 어떤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요거를 잘 보고 있는 게 우리 사이언티스트, 특히 바이올로지스트죠. 자, 이게 어떻게 돼갔냐면요. 자,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0년대 진 매니플레이션 시작할 때는 요걸 하나하나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또는 옆에다 생검 메소드로 DNA 시퀀싱을 다 해가지고 옆에서 불러줘. 그러면 나는 칠게. 그래서 인풋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부탁을 해서 짜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워낙에 발전이 됐잖아요. 말도 못하게 발전이 돼서 이제는 웬만한 시퀀스, 웬만한 뭐 이런 것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애들도 할 수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이언티스트들과 엔지니어들이 조금 다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삼성 이야기 들었잖아요. 90년대 삼성이 바이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동기들,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를 91년도 석사를 졸업했는데 동기들이나 아니면 90년대에 졸업한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취직을 했어요. 왜? 뭐 하려고? 삼성에서 바이오를 뭐 할까? 뭐 할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는 0101이잖아요. 그러니까 0101은 뭐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칩 만들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아니면 안 된 거야? 불량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세포 하나를 키워보면 어떤 사람은 잘 키워내고 어떤 사람은 못 키워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아무리 실험을 한다 해도 회장단에 가가지고 바이오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10,000리터짜리 초셀을 가지고 엔티바디 생산하는 공장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실패하고 이번에는 생산성이 안 나오고 이번에는 아주 그 초셀 메스터셀을 조금 더 임프루브 시켜야 되고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이오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바이오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도대체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바이오는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맨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생각하기에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 넣으면 한두 번은 뭐 실패할 수 있지. 그렇지만 99번, 98번은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스탠다드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바이오는 아까 말한 불확실성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생각하는 거를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 특히 이제 옆에 어떤 환경이냐 또는 세포 안에서 어떤 패스웨이가 작용하냐 또는 어떤 유전자가 뭐 발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 패스웨이에 해서 글루코스로부터 어떤 특정 프로덕트를 생산하고는 패스웨이를 간다 하더라도 그 옆에 다른 패스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커플링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커플링 되는 게 바이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좀 언커플링, 심플하게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당 90년대, 물론 뭐 50년대 이후죠. 50년대 이후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는 뭘 했냐면 요 시스템, 요 구성하고 있는 트랜스크립션 시스템 또는 트랜슬레이션 시스템, 최종적으로 프로테인 수준에서의 모든 시스템매틱하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다 밝혀내는 게 우리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진 레벨에서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어떻게 컨트롤 받느냐. mRNA 수준에서도요, 시퀀스 또는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트랜슬레이션 컨트롤을 하느냐. 프로테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준에서 그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어요. 그냥 그거를 프로모터대로 그냥 쫙 가지고 와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물론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 컨트롤에 해당하는 뭐 라이브 스위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모아놔서 일종의 바이오 뱅크 또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프로모터는 이 정도 세기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서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프로모터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하나 끄집어 내와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프로모터는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익스프레션 하는 지는 여기다 넣고 터미네이터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컨스트럭이 되는 터미네이터를 여기다 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클로닝을 하죠. 내가 이제 손으로 클로닝을 하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디자인해서 일종의 하나의 진을 익스프레션 하는 거를 만드는 리커미넌 테크놀로지를 구사하고 유전자 공학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고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엔지니어들이 쳐다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도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삼성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어떤 세포를 컴퓨터로 비교한다 그러면 유전자나 이런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게 거의 모듈이나 패스웨이, 게이트, 바이오 캠퍼 리액션 이런 걸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자, 바이오도 이제는 컴퓨터 만드는 것들은 아니면 우리 핸드폰 만드는 것처럼 일종의 엔지니어들이 쳐다보고 필요한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게 바로 신테릭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 그 의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줄기세포의 어떤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바이올로지적인 측면에서의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그 면역세포가 뭐 예를 들면 발견을 했을 때 뭐 T세포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을 하지 이거를 발견해서 시작했던 학문이 지금은 뭐냐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프로모터 아니면 이거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성해 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그 세포가 멀쩡했던 세포가 예를 들면 면역세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거죠. 기존의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생명현상의 복잡성 계속 제가 언서턴티 말씀드렸던 복잡성 굉장히 다양하죠. 바이오 저는 미생물 전공이지만 우리 김경수 교수님은 면역세포 쪽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거꾸로 박테리아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쉬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표준화하기 어렵고 재현성도 낮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조금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요즘 워낙에 AI가 발전하니까 AI를 동원해 가지고 조금 더
부품화 모듈화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설계하고 제작해서 인공세포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이 한 20년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MIT 친구들이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박테리아에서 필요한 것들은 플라스민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온 게 기본적인 어떤 프로테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패스웨이, 옛날에 글루코스로부터 가는 거를 슈크로스로부터 가는 스타치로부터 가는 것들을 유전자를 집어넣고 패스웨이를 새롭게 내서 내가 원하는 바이타민이라든지 아예 드럭을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뭐 퓨얼, 바이오에너지에 해당하는 뷰테놀이라든지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고, 그거를 조금 더 워낙에 이제 바이올로지가 발전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특정한 스페셜티 케미컬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의약품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벌크 케미컬을 만드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패스웨이가 끄집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상에 있는 모든 패스웨이를 가지고서 그거를 일종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세포에다 집어넣을까, 박테리아에 이스트를 집어넣을 거냐, 박테리아를 집어넣을 거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입니다. 포먼테이션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코스로부터 최종 프로덕트까지의 플럭스, 어떻게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지, 한 개의 글루코스가 들어가면 몇 개의 프로덕트가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한 계산은 이제는 뭐 맘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공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점차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하는 수준이 점점 제가 말씀드린 신테릭 바이올로지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란 거는 과거에 그냥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나 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조작해가지고 하는 리커미넌트 테크놀로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별한 바이올로지컬 파트나 디바이스를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만들고 그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거나 세상에 있던 거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세포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말씀드린 대로 프로모터라든지 프로모터도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건지, 타겟진, 터미네이터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뭐 레귤레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하거나 아니면 RBS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할 건지, 그 다음에 프로모터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워낙에 섬세하게 이제는 다 캐릭터라이즈 돼 있고 DNA 시퀀싱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색인지를 다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라이브러리로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특정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포를 디자인해서 세포의 기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NA 시퀀싱, 그 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호스트라도 조금만 만지면, 물론 뭐 이스트나 이콜라이는 뭐 이제는 뭐 고등학생들도 막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세포의 내추럴한 세포도 이제 조금만 만지면 이렇게 진 매니퓨레이션 할 수 있는 호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생명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조금은 어려운 정도라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지 문제지, 뭐 어떤 유전자든 어떤 생명체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세상이 돼서, 다만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그 엠브리오한테 사람의 엠브리오한테는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대까지 이제 왔었다. 이제 비행기를 만들 때 또는 차를 만들 때 이런 부품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조립만 하면 내가 원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세포는 이제는 너무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됐다. 그게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 대학원생들이
이게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 Foundation이라 해가지고 IGEM에서 경진 대회를 해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 생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포를 만들거나 새로운 유전자적인 어떤 새로운 기법 또는 툴을 만들어내는 경진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사업단하고 저기 카이스트에서 요 경진 대회를 해요. 아이잼 아이디어 B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IT에 있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경진대회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다 도움을 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조각들, DNA 조각들은 그 기능으로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와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화 한다. 아니면 진 클러스터, 어떤 특정 패스웨이가 클러스터로 되어 있으면 그 클러스터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발현이 되고 안 되고 환경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는 건 마치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그 인풋 아웃풋에 해당해서 게이트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이트적인 측면, 로직 게이트를 생명공학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지어는 바이오 캐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게 하면 이 첼로라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만들려면 프로모터 그 RBS는 어떻게 하고 프로모터는 어떻게 가지고 오고 진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터미네이터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mRNA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니까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얼마나 가고 이거는 진 익스프레션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 패스웨이나 서킷 디자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파트 디자인 하는 거, 다양한 거를 웹사이트에 가면 저희들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프로틴 스트럭처 디자인 하는 거 뭐죠? 알파폴드가 굉장히 나온 것 비슷하게 됩니다. 합성생물학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생각인데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기능이 있다, 세포가 있다, 아니면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 디자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또는 내가 경험했던 지식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죠. 자, 그거를 빌드, DNA 랩에서 빌드를 하고 그 빌드한 거를 테스트를 해서 괜찮냐? 배양해서 테스트를 쭉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냐? 조금 더 프로덕티브를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최종 타이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디자인할 때 AI 모델이 이제 동원돼요. AI도 동원돼서 임프루브 시킨 거를 다시 재디자인해서 다시 빌딩을 하고 그거를 다시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테스트하고 학습하고 하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바로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DBTL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탄생이 됐고 합성생물학은 이제 DBTL 사이클을 통해서 랩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원에 다니신 분들은 계속 이 DBTL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세포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터디를 논문을 보고 이거 프로모터를 건드면 되겠다. 아니면 호스트를 좀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제스트 하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논문에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AI가 서제스트를 해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다시 디자인해 가서 뭐 마크로전에다가 올리고 뭐 신청하면 또 오니까 그걸 클론링 해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하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랩에서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많이 도와주는 사이에 이제 발전하는 게 DNA 라이팅, 합성하는 거, 그게 이제 발전이 됐고, 합성에 이제, 심지어는 세포가 자라는데 최소화가 필요한 유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 이거 인공세포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아티피셜 이스트도 만들고 내고 있습니다. 아티피셜 이스트는 이스트 크로모좀의 일부를 완전히 새롭게 내가 디자인해 가지고 컴퓨터로 디자인한 거를 합성해서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올리고모로 합성하잖아요. 마크로전에 되면 다 올리고모로 오니까 이거를 크로모좀 스케일로 굉장히 어셈블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놈 어셈블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크로모점 중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3번째인가 보다 가장 작은 크로모점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디자인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티피셜 이스트는 내가 새롭게 디자인한 지놈을 가지고 있는 이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크리스퍼 너무나 좋죠. 그래서 크리스퍼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은 보세요. 오피움처럼 약으로 쓰이는 오피움을 이스트에서 익스프레션, 지금은 이제 이거를 특정 대마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추출을 할 게 아니라 대마가 가지고 있는 패스웨이를 이스트에다가 다 가지고 와서 익스프레션 하면 이스트만 키우면 대마가 나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CBD, 캐나비노이드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시다시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심지어는 레트나 수도모나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이 패스웨이에 맞게 가져와서 이스트에다 다 집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콜라이면 그람 네가티브니까 그람 네가티브에 있는 거는 그람 네가티브로 잘 익스프레션 되는데, 예를 들면 이스트나 아니면 휴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콜라이에 발현시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피노이드를 이스트에서 발현하는 것도 시도를 했고, 알테미스닉 애시드 이런 것도 투유 박사님이시죠. 알테미스닉 요거를 이스트에서 발현하는 것도 다 해서 상업화가 됐고요. 레스베라트르라는 와인에 들어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별의별 거 다 많습니다. 이런 거, 머쉬룸, 굉장히, 심지어는 요즘 아티피셜 미트, 이런 것들도, 요 미트에 들어있는 그 고기 맛이 나는 것들은 헤모글로빈을 익스프레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아예 근육세포로 키우는 것도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신테릭 실크 단백질을 발현해가지고 아예 그냥 탱크에서 실크를 만들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트라이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패스웨이도 다 이제 요즘에는 별 문제 없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그 화학 제품하고 경쟁을 해서 비용 절감을 좀 해야 될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뷰테놀이나 C3, C4 이런 부분들이나 C3, 석스네이트 이런 부분, 뷰텐다이올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심지어는 지금 스케일업 이런 부분들은 다 산업화 쪽에 다 가 있는 거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켓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고요. 바이오 벤처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신바이오 쪽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생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은 굉장히 몰레큘러 레벨에서의 면역 세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프로테인 레벨에서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가를 스터디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있으면요, 한 10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거를 이제 자동화 랩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맞닥뜨리는 게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 파운드리는 뭐냐? 여태까지 하는 거를요, 말씀하신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보세요. 시뮬레이션 또는 메타볼리즘에 대한 모델링, 이거 모델링 딱 나오면 뭘 하죠? 컴퓨터 활용해야 되죠.
컴퓨터 활용한다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AI, 머신러닝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특정 물질을 가장 잘 만들어낼까? 이스트에서 아까 뭐 알테미스닌 것도 생산하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팩터들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 컴퓨터가 다 이제 지금은 뭐 제미나이한테만 물어봐도 다 일부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빌드할까? 빌드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 오토메이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클로닝하는 거, 그다음에 진 어셈블리, 만약에 뭐 수킬로짜리, 수십 킬로짜리, 킬로베이스짜리 진 어셈블리에서 플래스미드 100대다 집어넣겠다. 이거 일주일 만에 그 뭐죠? 한 1000개 정도는 일주일 만에 나인스 조절 플레이트 베이스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기기가 저희 연구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내가 혼자 해서 저희 세대는 진 하나만 클로닝 해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면 박사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은 제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빌드 테스트하고 러닝하는 이런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신테릭 바이올로지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워크의 플로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자, 그거를 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 굉장히 로우 풋이죠. 여러분들 혹시 클로닝 했을 때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클로닝을 해서 플래스미드 이름을 짓죠? 한 뭐 100개 하면 진짜 많이 하죠. 지금도 100개 정도 하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 풋이고 하이 코스트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가고 힘들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내가 한 데이터하고 옆에 있는 동료 데이터하고 다른 연구 그룹이 한 데이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데이터가 사일로로 돼 있죠. 다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거죠. 이런 현재의 바이올로지컬한 R&D 환경을 이게 이제 실제로는 워낙에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을 엔지니어링 기법에서 좀 더 프리딕티브하고 예상 가능하고 결과를 내가 뭔가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이올로지의 아까 메이저 바틀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요것 때문에 사실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지금 전부 저희가 지금 대전에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저 랩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설치만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실험자들은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이제 명령만 하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어떤 것도 하냐면 야, 오늘 내가 어떤 진에다가 어떤 플래스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줘. 그러면 우리 제미나이처럼 LLM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시해줘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는 오토메이션이다. 로보틱스를 동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능화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손 깨끗한 사람들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데이터를 잘 내는 사람. 근데 한 번에 한 실험밖에 못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런 거를 동원해서 하이트로풋하고 인더스트리얼 스케일, 완전히 이제 랩이, 지금에 있는 랩이 간의 수공업이라 하면 완전히 랩이 공장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당연히 리퀴드 핸들링, 콜로니 피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LIMS라고 하는 게 그 대부분 다 이제 도입이 돼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HPLC 옆에 항상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모이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 하는 거는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그 기계의 자동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 컴퓨터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 컴퓨터하고 연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오늘 A라는 연구원이 내가 했던 HPLC 결과가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다 집어넣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서 메인 컴퓨터를 연결하면 거기에서 오늘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랩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이거 플러스 전체적으로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IT 플랫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브레인, 지능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고 당연히 하이 트루풋 어널리틱스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플로우 사이토미터가 이미 이제 굉장히 하이 트루풋이잖아요. 우리 애니멀 세포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뭐 수천 개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박테리아로 넘어가거나 이스트로 넘어가면 최소한 10의 6승계 이상 또는 10의 8승계 이상의 세포를 다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진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다 분석을 통해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파운드리의 키 컴포넌트는 이렇게 로보틱스하고 자동화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지능화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결국 이 테스트, 디자인 빌드 테스트라고 그랬죠. 테스트를 얼마나 누가 빨리 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디자인 빌드 테스트 중에서 어디가 레이트 리미팅일까요? 혹시 어디가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 될까요? 당연히 아마도 테스팅이 될 거죠. 왜냐하면 진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진을 새롭게 만들거나 디자인해서 새롭게 빌드하는 거는 풀 오토메이션 잘 돼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해서 이 세포가 베스트 프로듀서다. 최고의 기능을 갖는다. 내가 원하는 세포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박테리아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의 8승계 이상을 스크린해야 되고 혹시 엔티바디를 스크린해 내려면 페이지 디스플레이에 있는 엔티바디 적어도 10의 11승계를 스크린해야 되지만 몇 개 걸리잖아요. 건져가지고 다시 리사이클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10의 11승계의 페이지를 하나씩 캐릭터식 하려면 어쨌든 하이트로풋 어널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앞쪽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뒤쪽이 굉장히 좀 리미팅 스텝이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플래스미드 가지고 와서, 진 파트 요거 가지고 와서 이콜라이에 PCR 스크리닝 하거나 이런 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전부 랩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세바라고 하는데, 세바는 스탠다드 유로피언 벡터 아키텍처. 그래서 벡터도 그냥 우리가 늘 쓰던 거 말고 스탠다드, 표준화를 해가지고, 요런 벡터를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벡터가 있어요. 이건 브로도스트 레인지 벡터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DNA 어셈블리 하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스크린을 하고, DNA 시퀀싱 해가지고 제대로 들어가 있는 클론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래스미드 퓨리피케이션 해서 플래스미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만드는 거. 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하고 있는 랩에서 하는 그동안의 실험을 요거 하나가 다 하는 거죠. 자, 보시면 PCR 스테이션, OD, 스펙, 로보틱 하면서 그 센트리퓨즈거든요. 여기 센트리퓨즈가 없네. 컬처인 거, 일렉트로포레이션 여기서 하죠. 그다음에 백큐um 패스트 필트레이션에서 익스트랙션 하는 관련된 걸 하고, 요거는 로보트 아미 96 웰플레이트를 있는 그러니까 팁 96 팁을 할 수 있도록 팁 하나를 콱 찍으면 96 96개의 팁이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 가서 빨아들이고 넣고 섞고 다시 버리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거죠. 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랩에서 여기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로 이렇게
F&W 튜브에서 내가 진짜 팔 떨어지라고 해서 이렇게 멀티 채널 파이펫으로 매뉴얼 믹싱하고 PCR 돌리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해서 됐냐? PCR 잘 됐냐? 안 됐냐? 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했고 피페팅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히쇼크해서 콜로니가 나오면 콜로니 다 따가지고 다시 가서 플라스미드 뽑고 키워오고 뽑고 다시 이거 저기다 보내면 바이오네아 마크로젠을 보내면 시퀀싱 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한 달에 한 10개에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0개 정도의 그 클론을 잡더라고요. 클론을 만들 때. 리커미넌트 클론. 그러고 나면 이제 테스팅을 하나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오토메이션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여기서 해서 이렇게 섞는 거를 리퀴드 핸들링 아까 로보트가 해서 PCR을 집어넣는 거. PCR을 요즘에 다 오토메이션 가능하게 로봇팔이 지가 알아서 뚜껑이 열리고 로봇팔이 가서 그 나이시스 웰 플레이트에다가 다 넣고 끄집어내고 여기 가서 DNA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로 다 쭉 96를 웰 플레이트 있는 걸 시료를 다 쭉 빨아들여 가지고 다 보내면 캐필러리로 다 어널리시스해서 PCR이 잘 됐네 안 됐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오토메이션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죠. 자, 스케일 한번 볼까요? 하루에 10개 정도의 실험을 했던 거를 최소한 1000개, 10,000개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반복 실험, 리프로듀서빌리티가 굉장히 좋다. 당연히 좋겠죠. 코스트, 굉장히 하이 코스트다. 물론 뭐 인건비도 많이 있겠지만 하이 코스트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면 볼륨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최소한 수십 마이크로리터 이상, 밀리리터 수준까지 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들링하는 볼륨이 크다. 근데 바이오 파운드리에서는 굉장히 작게 최소한 마이크로리터 이하, 나노리터 수준까지도 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스케일에서 하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로도 가능하다.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셋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스피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mRNA 백신 다 맞으셨죠. 모더나 mRNA 백신, 뭐 파이저 백신도 다 맞으셨겠지만 물론 그때 이머전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좀 빨라진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했던 데가 이런 거를 거치고 있는 긴코 바이오웍스라고 보스턴에 있는 벤처 기업이었어요. 거기에서 mRNA 백신을 만드는 데까지 마켓에 나온 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백신 만들 때 한 10년 걸리죠. 딱 10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나오자마자 2020년도에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러스 분리내서 엔티젠 디터미네이션 하고 에피톱 확인하고 에피톱 다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요즘에. 확인하고 이거는 mRNA로 가보겠다. 그러면 DNA 합성은 다 해가지고 mRNA로 간 다음에 그거를 리피드 리포좀 해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다 집어넣어서 바로 임상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처럼 해서 거의 10배 빨라졌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나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은 패스웨이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한꺼번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호스트도 내가 원하는 호스트, 내가 뭐 어떤 데는 에시딕 톨러런스가 큰 거를 뭐 골라야 된다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호스트도 내 마음대로 고르고 패스웨이도 여러 가지 메타볼릭 플럭스나 이런 분들을 계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나 케미컬 스트레스 이런 바이올리컬 스트레스 중에서 프로세스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 예를 들면 굉장히 큰 데서 살면 프레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패스웨이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디자인을 뭐 10,000개 이상의 패스웨이를 디자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패스웨이가 한 2개,
3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아 이건 조금 괜찮네.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지금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한 10밖에 안 되면 패스웨이를 좀 바꿔볼까? 그러면 또 몇 달 걸리잖아요. 또 가면 조금 더 올라가지고 100 수준에서 한 30까지 올라왔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한 2, 3년 걸려가지고 한 7, 80 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10,000개 아예 패스웨이를 디자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빌드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뭐 10개만 골라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메타볼릭 엔진, 프로테인 엔진, 엔자임 엔진은 이제 말도 못하게 할 수 있겠지. 알파폴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디자인 내 마음대로 하고 필요한 프로테인 베리언트에 해당하는 DNA 합성 뭐 순식간에 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자임 엔진 이런 것도 돼서 그래서 만약에 20개의 이런 것처럼 뭐 이러면 플루로센스 프로테인인데 그게 239개의 아미노애시드가 있는 거라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아미노애시드는 20개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20개죠. 이게 이제 피트니스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시퀀스 스페이스라고 하죠. 가능성 있는 거는 뭐냐? 이게 결국 20에 239승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AI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서 이제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퀀스를 서제스트하고, 이런 시스를 해서, 이렇게, 이 시퀀스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고예요. 이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능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거를, 고활성이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합성생물학 가속화를 할 수가 있다. 결국은 DBTL 사이클을 빌드하고 테스트는 하드웨어적인 것 측면이고 러닝에서 디자인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AI가 동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한 ACLB 제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특정 효소, 예를 들면 케탈레이즈 같은 것도 지금 팔고 있는데 아밀레이즈나 아니면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파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창업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균주, 요 균주를 만들어서 발효기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스터디를 한다고 그랬어요. 스케일업 스터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놔두라도 가장 잘 생산하는 이 생산균주를 만들기 이전에는 뭐냐면 유전자원에서 분석해가지고 특정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내고 그거를 초고속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량된 거를 굉장히 잘 익스프레션하는 익스프레션 시스템에다 집어넣고 요걸 해야 됩니다. 요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알파 아밀레이즈 생산 스테이지까지 올까지. 대부분은 생산 스테이터스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는 게 발효기에다 못 집어넣죠. 왜?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왜? 코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코스트가 경쟁 회사하고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터당 10g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별짓거리 다 해봐야 1g밖에 안 나온다. 그럼 뭐 아무리 좋은 효소라도 생산해봐야 손해 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균주가 10g per 리터 정도가 나오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거 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 랩에서. 결국은 여기다 그 생산성을 못 지키면 여기다는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파운드리는 여태까지 설명한 합성생물학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는 뭐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던 발효기에다 집어넣을 정도의 생산성을 갖는 것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이트로풋으로 로봇을 동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지는 거, 디자인 AI 동원해서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거 모든 것 갖다가 다 될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데가 이제 미국 뭐가 가장 먼저 돼 있고요. 선전, 중국 말도 못하게 커요. 엄청나게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요. 긴코 바이오웍스가 먼저 시작해서 민간에서 가졌고 유럽과 아시아들이 가 있고 전 세계 지금은 한 30개 정도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돼 있어요. 이 긴코 바이오웍스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로봇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데이터들은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오퍼레이션 하는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본인들이 생산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AI를 통원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고 여기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했고 이런 우리가 펀메드나 이런 데서 구글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가 많아서 아마도 엔비디아 이런 데서 아마 긴코 바이오웍스 이런 데를 사가지 않을까.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에다 적용하는 거 있어요. 엔비디아의 바이오 쪽에 적용하는 플랫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바이오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어. 합성생물학의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보겠다. 정부에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발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건물 짓고 거기다가 온갖 기기 장비 동원해서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게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K 바이오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5년에 1,200억 정도 해서 건물 짓고 아까 말씀드린 기기 장비 들어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손으로 하면 한 100개 정도, 진짜 맥시멈 열심히 하는 친구가 100개 정도 할 정도를 월 3,000개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DBTS 할 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연구장비하고 건축하는 사무국 운영하는 팀도 있고, 인프라 핵심에서 장비팀, 개발팀, 전산팀에서 전산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기장비만 모아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한 15명 정도 되고 여기가 5명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0명 돼서 한 30명 정도 되고요. 여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의 박사님들이 한 8분이 오늘부로 돼 있고 해서 총 38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일부 해보고 있어요. 저렇게 이런 장비가 이미 돼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DNA 합성하고 해동은 완전히 풀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시설이다 해가지고 20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온갖 지금 실제 지금 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여기다가 첫 번째 플레이트만 넣고 시약들을 넣고 해놓으면 완전히 풀 자동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에코 525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이펜맨으로 정말 잘 따면 아마 1나노리터는 딸 수 있죠. 1나노리터. 근데 1나노리터 이하로 그러니까 1마이크로리터. 1마이크로리터는 여러분 딸 수 있죠. 0.5 마이크로리터로 해서 엔자임 아낀다고 0.5 마이크로 해서 리스티스 엔자임으로 처리했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거는 나노리터 스케일로 그걸 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주하냐? 파이펫으로 한 게 아니고 소닉 웨이브를 쏴요. 밑에서 그냥 웨이브를 팍 쏴요. 그러면 밑에서 심지어는 글리세로 같은 굉장히 스티키한 솔루션도 그 나노리터 스케일로 방울로 튀어 올라와요. 그거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방울을 센 다음에 이거는 5나노리터라고 계산을 해요.
그거를 9시스 플레이트에다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밑에다가 솔루션이 있는 9시스 플레이트에다가 그 분주하는 플레이트를 거꾸로 집어요. 그럼 밑에서 웨이브를 팍 쏘면 나노리터 방울이 그 위에 있는 그 플레이트에다가 따닥 묻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9시스 플레이트 또는 384 이상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나노리터 스케일에서 PCR 다 하고요. 나온 것들을 시퀀싱 다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팩스 아리아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시퀀싱 하는 것들도 아이식 이런 것도 다 있어서, 여기는 DNA 어셈블리, 합성 DNA 어셈블리, 그 다음에 테스팅 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이거 이제 그 리퀴드 핸들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안에 로보틱 팔이 있어요. 로보틱 팔이 있네요. 이 로보틱 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빌드는 지금 현재 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험실에서 매뉴얼로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PCR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리퀴드 핸들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기기 장비를 놓을까?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그래요.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뭐 디자인 부분에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개발한 부분도 있고, 진 디자인, 서킷 디자인, 지놈 디자인, 프로틴 디자인, 알파폴드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하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알파폴드 2, 그 RF 디퓨전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프로틴의 그 구조를 예측하고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돌아갈 텐데 이렇게 어셈블리 이렇게 하잖아요. 올리고모가 이렇게 오면 어셈블리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DNA 샘플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제 빌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9시스 플레이트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DNA 어셈블리 할 수 있는 템플릿 DNA라든지 그 다음에 PCR 뭐 버퍼라든지 뭐 DNA 폴리머레이즈 믹스처 이런 것들을 집어내야 되잖아요. 프라이머 넣고 뭐 이런 같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기 장비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할 거냐. 이게 이제 워크플로우예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트에 껍질이 있으니까 껍질을 벗기고 플레이트 핸들링에서 가지고 와서 이런 데다 가지고 와서 리퀴드 핸들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템플릿에다 넣고 팁 가지고 와서 템플릿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프리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매뉴얼로 이제 가지고 와서 DNA 폴리머레이즈 버퍼를 갖다 두면 이거를 팁을 해서 9시스 플레이트에서 템플릿 이런 순서대로 한다. 요게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인 라이브러리 디자인하면 올리고모 풀을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벡터 맵 디자인, 올리고모 어셈블리,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올리고 어셈블리는 올리고모를 녹이는 솔베이션, 어셈블리 PCR 이렇게 하면 올리고모 어셈블리는 다 될 수 있다. 기기 장비 순서는 이게 됐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온갖 종류의 그 방법으로 표준화를 해서 공정들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랩에서 하는 거를 자동화를 하는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오픈해 가지고 야 논문 보고 하면 되지 나와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미국 애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돼.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 뭐 PCR 기기 하나를 유닛 오퍼레이션을 보고 PCR 기기 가서 뭐 기기 로보틱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면 그걸 쭉 연결하면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건 테스트에 대한 워크플로우.
아까 빌드 올리고 그 어셈블리 하는 것은 워크플로우 3라고 말하면 거기는 이렇게 유닛 오퍼레이션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일종의 표준화를 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LLM처럼 다 여기 저희 팀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퀀싱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시퀀싱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뭐 할 얘기가 많지. 이렇게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I need to assemble my DNA part today. Show me the 뭐죠? workflow. 이렇게 오면 오늘 일할 거를 다 서제스트 해줘. 골든 게이트 어셈블리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다 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그런 LLM 모델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프로테인 이볼루션 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거 건물 짓기 위해서 설계에 지금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후에 있으면 건물이 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기기 장비 삽니다. 그래서 이게 할 테니까 나중에 저희 연구원이 되셔가지고 여기 조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첨단 쪽에서는 정말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지능화까지 같이 돼가지고 진짜 세상이 바뀌는 방법으로 바이오가 발전하고 있다.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가보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두 가지 어떤 과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는 AI, 하나는 바이오. 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물리, 화학 이거는 AI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pathway A라는 물질에서 또 B라는 물질을 만들고 싶다. 가르쳐줘. 그러면 뭐 0.1초 내에 그냥 제미나이가 쫙 가르쳐주잖아요. pathway A에서 해서 B라는 걸 만들 때 그 사이에 pathway 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메타볼릭 pathway에서 네가 아는 거로 유전자 제시해줘. 0.1초. 나는 그거를 클로닝 해가지고 테스트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단 그 테스트 중에서 그 중간에 어디 유전자가 뭐 펑션의 스페시픽 액티비티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KM 값이 좀 너무 높다. 그럼 낮춰야 되겠다. 그럼 이볼루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야 KM 값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낮추려고 그러는데 어피니티 높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구조 알파 폴드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 바꾸면 어피니티가 이렇게 증가해. 뭐. 그러니까 수학하고 화학하고 물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할 게 없으니까 우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바이오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오를 굉장히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가 이렇게 바뀌니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랩, 생각하는 랩, AI 리서처, 심지어는 드디어 얼마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지가 알아서 실험을 시작한 거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셀프 이런 AI 리서처가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보고가 돼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한 이 정도 수준 뭐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랩도 지금 난리인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셀프 드라이빙 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써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네. 자, 이제 박수 한번 치시고.